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오늘은 삼성전자 HBM4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E 8단, 12단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여러 봤을 때 돈이 안 되는 그런 시기를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콜 통과에 대한 의미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이제는 HBM4로 HBM 시장을 만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데 결국은 일시 D램이 달렸다는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삼성전자 HBM 일시 D램이 관건이다. 내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블랙웰 생산으로 내년이 아니고 사실은 4분기부터 생산이 됐습니다. 5세대 HBM3의 주도권을 잡아 평균 가격도 함께 상승할 것이다. 이는 수익률 156% 증가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적용되는 12단 HBM3E가 기존의 HBM보다 수익률이 156%가 증가하는 수준이다. 누가 한 말이냐면 이 트렌드포스의 에이프릴 우라는 수석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2일 날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트렌드포스 로드쇼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다 모여서 했는데 결국은 HBM에서 가장 관건은 누구냐? 엔비디아하고 누가 계약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프릴 우 부사장은 엔비디아는 여전히 HBM 시장의 지배적인 선수로서 내년 HBM 수요의 73%를 차지할 것이다. 올해 통계는 대략적으로 88%로 나오고 AMD가 12%로 나왔는데 내년에 왜 73%일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HBM이 약간 범용화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쓰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마이크론한테 직접 발주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 시장 지배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트렌드포스의 에이프릴 우 수석 부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6세대 HBM4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일시 D램을 강점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시 D램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개발을 위한 TSMC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HBM4에서는 가장 기본이 된 로직 다이를 4나노, 5나노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라인이 없어서 일찍이 TSMC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신문에는 분명히 삼성전자도 TSMC하고 협력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계약을 맺었다거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포스가 어떤 그 기업이냐면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예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게 그냥 막연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를 개발을 하는데 TSMC하고의 협력은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트렌드포스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시 D램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쓴맛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HBM3E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D램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HBM4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은 일시 D램이죠. 일시 D램. 이러면서 아직 말하긴 이르지만 일시 10나노 성능은 이전 세대의 1B D램과 비교해서 훨씬 나은 솔루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A보다 1C가 훨씬 좋겠는데
제가 방송에도 뭐 한번 얘기를 했었고, 신문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만, SK 하이닉스의 원C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수율이 한 대략 50% 정도로 잡혔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한 자리 숫자라고 했다가 최근에 뭐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수율이 잡혔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가 이 원C D램을 잘 할 수 있을까? 참 그게 제일 관건인 거예요. 요 표는 제가 서경마트, 그러니까 저기 서울경제신문에 강혜령 기자가 반도체 전문 기자인데, 그분이 어제 유튜브에 올린 것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삼성전자의 오늘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갈 길을 다 얘기한 거예요. 딱 이 세 줄. 자, 10나노 6세대 원C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양산 준비 중이다. HBM4에 집중 개발을 할 것이다. 자,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C D램을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의미 있는 수율, 그러니까 보통 D램 같은 경우는 80% 이상 돼야지만 거의 대량 양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과연 삼성전자가 10나노 6세대, 그러니까 이게 딱 10나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략 시장에서는 11나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원C를 정말 이걸 수율 좋게, 성능 좋게 만드냐, 이것이 HBM4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C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HBM4에 대해서도 내년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달 중으로, 이달 며칠 안 넘었잖아요. 이달 중으로 HBM4를 시생산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4분기 중으로 시생산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HBM4를 하는데 원C, D램도 중요하지만 뭐 이게 또 패키징 하는 거, 그러니까 MR 머프로 갈 건가, TC-NCF로 간 건가, 요즘 또 나오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갈 건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가 우리 여기 평택 캠퍼스에 보면은 P2 EUV하고 P3 페이지 2의 파운드리가 지금 셧다운 됐거든요. 셧다운 정도가 아니라 콜드 셧다운이에요. 전기 스위치를 아예 내려버렸어요. 30%만요. 30%. 그랬더니 왜 그러냐? 3나노 이 지금 고객사를 잡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삼성전자가 내년에 2나노를 합니다. 2나노. 그래서 이거를 엑시노스를 이게 개발 중이거든요. 이걸 지금 잘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3나노 2세대를 2나노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2나노에 벌써 고객사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엑시노스예요. 이거 내년에 갤럭시 S25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500도 지금 수율이 안 나와서 되느니 마느니, 그런데 마지막 아직까지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아직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잘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HBM은 D램을 여러 단 쌓아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8단, 그 다음에 12단이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죠. 삼성은 지금 8단 정도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12단에 아직까지 콜을 통과를 못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HBM4부터는 1C D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알려졌어요. 알려지면 뭐하냐고, 이게 대량 생산이 돼야 되는 거죠. 실험실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대량 생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SK 하이닉스는 HBM4에서는 한 단계 낮은 1B D램을 활용할 것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원C를 사용한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지금 원C 공정이 삼성보다 더 앞서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HBM4에 지금 시생산하고 이럴 때는 원B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내년에 대량 생산 하반기 한다 그러면 당연히 원C로 갈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개발을 잘해놓은 원C를 활용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는
5세대 HBM3E에서 1A 디램, 1A 디램을 사용하면서 성능에서 경쟁사에 밀린다는 평가가 있어요. 이게 뭐 벌써 시장에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HBM4에서 뒤처진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한 단계 건너뛰고 1C 디램을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원비도 지금 수율이 잘 안 나와요. 근데 SK는 원비를 이용해서 지금 HBM을 다 생산을 하고 있으니 경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 캠퍼스 P4 공장에서 원시 D램 생산 라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요 소식이 간간히 나오고도 있거든요. 삼성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P4는 지금 공장이 P4는 페이지 1은 지금 랜드 플래시가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1C를 생산을 하려면 페이지 3가 돼야 되는데 페이지 3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삼성에도 알려지기로는 내년 6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지금 공사를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좀 봄 정도 되면은 P4에 페이지 3에서 원시 D램을 생산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D램이라는 것은 8대 공정이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에서부터 8 공정까지 갈 때는 대략 한 3,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6월이 가동이라 그래도 적어도 두세 달 전에 먼저 가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P4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P4의 페이지 3가 급하다 이렇게 하면은 페이지 4에 이게 원C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페이지 3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다 알려졌거든요. 왜냐면 페이지 2나 페이지 4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페이지 3를 공사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어제도 현장에서 들려지는 생생한 목소리로 보면은 그런 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하던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C D램에서도 아직 수율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영현 부회장께서 HBM 랩스라고 특공대를 지금 만들고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HBM에 탁월하게 내가 도전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사실 도전장을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게 발표된 건데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전시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 전시를 한 겁니다. 요게 이제 호퍼 200입니다. H200 AI 가속기고요. 여기에 이제 HBM3E가 들어간 거죠. 여기에 8단이 들어갔죠. 여기는 이제 괴물 AI 가속기입니다. GB200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마케팅을 지금 조금 다르게 해서 리브랜딩,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꿔서 GB200이 아니라 GB300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을 리네이밍이 아니라 리브랜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엔비디아가 지금 가속기 시장을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요 GB200이 내년에 나올 건데 요 GB200을 GB300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대만 사람이잖아요, 젠슨 왕이. 그러니까 마케팅을 새롭게 하면서 가격을 올리려고 그런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이프릴 부사장은 이렇게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새로운 사장 전영현 부회장을 얘기를 하죠. 회사 전체가 HBM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으로 안다.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은 삼성전자를 기다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HBM 시장은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가 다 석권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32년 동안 D램 1등, 글로벌 1등을 하고 있는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시간인데 시간이 삼성을 기다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까 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TSMC 간 HBM4 협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HBM4를 하려면 자기의 파운드리를 이용을 해서 로직 다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두 달 정도 됐죠. 그 전에 이렇게 신문을 냈거든요. 우리가 HBM4를 하는데 TSMC하고 로직 다이를 협업하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면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하면서 4나노, 5나노까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TSMC에 손을 내밀겠냐고요. HBM4를 만드는데 3나노, 2나노 필요한 게 아닙니다. 5나노, 4나노만 돼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왜 손을 내밀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TSMC가 삼성전자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벌써 SK 하이닉스하고 이 TSMC하고는 4나노의 로직 다이에 대해서는 벌써 얘기가 끝났다고. 시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벌써 TSMC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줬을지도 모르죠.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거든요.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삼성전자한테 자꾸 불리하게 가거든요. 오랜 시간을 두고 마이크론이 팹 건설을 완료하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겠지만 26년에서 27년은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HBM 시장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으로 이렇게 3개 회사만 돼 있고 4개 회사가 양쯤에 CXMT가 이 시장을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건 아직까지 의문부호가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론이 지금 캐파가 적기 때문에 크게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엔비디아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년 말까지는 생산을 확장하기는 어려워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 SK 하이닉스도 제가 내일 원산면에 갈 예정이지만은 SK 하이도 물량을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주 M15X는 내년 말에 공장이 완공이 되니까 26년에나 생산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천의 M16X 16 그 팹이 지금 내부 마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년에는 생산량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어떤 유튜버를 보니까 내년에는 SK 하이닉스가 하여튼 월 100, 연인가요? 180만 장까지 그 캐파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SK 하이닉스의 1C 나노 DDR5 디램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삼성전자가 결단코 HBM4에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이 CXMT가 이게 창신 메모리죠. 중국의 디램 제조 기업인데 20년부터 뭐 LPDDR4, DDR4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저것들이 전부 다 뭐 16나노, 17나노 이 정도거든요. 저 정도 가지고는 이 HBM을 만들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HBM2나 뭐 HBM2E 정도는 만들겠죠.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 뭐 CXMT 창신 메모리는 레거시 D램에 아마 대량 생산하고 있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제가 방송을 했지만 ASML에서 EUV를 주기 전에는 절대로 1A, 1C, 1B 이런 D램을 생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부사장은 다음 기업으로는 정부 지원을 받을 CXMT가 가능성이 있지만 HBM을 만들기 어려운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봤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 1C D램하고 1C D램이 잘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HBM4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1A를 가지고는 HBM 못합니다. HBM4 못합니다. 성능이 떨어져서 지금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2나노 이제 엑시노스에서 여기에 사실은 1, 2, 3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 삼성전자 내년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 6만원 또 회복하지 못하고 59,100원인가요?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나 아니면 D램이나 모든 걸 다 따져서 1C D램을 수율 좋게 성능 좋게 만드는 게 최우선입니다. 여기에 잘 돼야지만 HBM4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분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이 방송이 내일 이제 방송이 될 거니까 24일 SK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저는 SK 원산면에서 여러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구독 달팽이는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